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 한 가정에서 냉동실에 무려 1년 동안 보관했던 국수를 꺼냈습니다. 냉동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이 국수를 푹 끓여 조리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국수를 먹은 가족들에게 곧바로 심한 구토와 복통이 찾아왔고 안타깝게도 일가족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식품영양학과 박진성 교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바로 독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 독소는 냉동을 해도 아무리 끓여도 고온 조리를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교수님, 꽁꽁 얼린 국수가 도대체 왜 1년 만에 독소 덩어리가 된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냉동실은 시간을 멈추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시간을 아주 느리게 가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냉동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얼려서 잠재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냉동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아주 살짝만 올라도 이 잠자던 세균들이 깨어나 독소를 뿜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국수 사건에는 더 무서운 원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산패, 즉 기름이 썩는 것입니다. 국수에 들어있는 아주 적은 양의 기름 성분도 공기와 닿으면 냉동실 안에서도 1년 내내 아주 천천히 썩어갑니다. 이렇게 썩어버린 기름이 바로 치명적인 독소와 발암 물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냉동실에 넣었다고 1년, 2년 마음을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냉동실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능 보관함이라고 믿는 냉장고는 어떨까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영양소는 파괴되고 심지어 발암 물질과 독소를 뿜어내는 독 상자로 변해버리는 10가지 치명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은 냉장고를 가족을 해치는 독 상자에서 가족을 살리는 보약 창고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내 가족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겠다 싶으시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은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나올 더 중요한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드는 것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재료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버섯입니다. 이건 아마 100명 중 100명은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전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마트에서 버섯 사오면 신선하게 먹으려고 그 비닐 포장 그대로 혹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고 채소 칸에 바로 넣으시죠.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버섯을 곰팡이 독소 덩어리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버섯은 물 먹는 솜과 같습니다. 물과 습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여요. 그런데 냉장고 채소 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합니다. 버섯이 이 축축한 냉기를 다 빨아먹고 우리가 씌워둔 비닐에 갇혀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바로 곰팡이 독소가 자라나기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눅눅해지거나 표면이 미끌미끌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독소가 생겼다는 아주 무서운 위험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까 그 국수 사망 사건의 독소처럼 이 곰팡이 독소 역시 열에 매우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깝다고 눅눅해진 버섯을 찌개에 넣고 펄펄 끓여 드신 적 없으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독소를 그대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소는 특히 우리 몸의 간을 직접 공격해서 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버섯에게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버섯은 냉장실에서는 독이 되지만 놀랍게도 냉동실에 넣으면 보약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버섯을 꽁꽁 얼리게 되면 버섯 속 수분이 얼면서 팽창합니다. 이때 버섯의 단단한 세포벽이 전부 탁탁 깨지게 됩니다. 원래 버섯의 좋은 성분들,
예를 들어 몸속 지방을 태우는 성분이나 면역력에 좋은 성분들은 이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얼려서 세포벽이 깨진 버섯을 찌개나 볶음에 넣고 끓이면 이 갇혀있던 좋은 성분들이 국물 속으로 훨씬 더 많이 아주 쉽게 빠져나옵니다. 즉, 얼리는 것만으로도 버섯의 영양소 흡수율을 몇 배나 높이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얼려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버섯은 절대 물에 씻지 마십시오. 밑동만 깨끗이 잘라내고 원하시는 모양대로 썰어줍니다. 이걸 밀폐 용기나 비닐팩에 담아 공기를 쫙 빼서 바로 냉동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드실 때는 해동하지 마시고 얼어있는 상태 그대로 찌개나 볶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관은 며칠이나 가능할까요? 이렇게 손질해서 얼린 버섯은 최대 12달 안에는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재료인 버섯 이야기만 해드렸는데도 솔직히 조금 충격받으셨죠?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버섯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셨나요? 아이고, 저도 평생 냉장실에 뒀네요. 또는 전 이미 이렇게 얼려 먹고 있어요. 하고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재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 국민 간식이자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보약 같은 음식이죠. 그런데 이 착한 고구마가 잘못 보관하면 치명적인 독소를 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고구마 껍질에 검은색 반점이 생긴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기 부분은 살짝 썩었네 하시면서 칼로 넉넉하게 돌려내고 쪄서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그냥 썩은 게 아닙니다.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검은 무늬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우리 간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곰팡이 독소들처럼 열에 무척이나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찜기에 찌거나 솥에 푹 삶아도 심지어 맛있는 군고구마로 만들어도 이 독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깝다고 이 검은 반점만 칼로 싹 돌려내고 쪄 먹었던 그 고구마가 사실은 우리 간을 공격하는 독소를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고구마에서 쓴맛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그건 100% 독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아까워도 즉시 버리셔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싹이 날까봐 혹은 오래 두려고 냉장고, 채소 칸에 넣어 두시는 건데요. 고구마는 원래 10도가 넘는 따뜻한 곳에서 자란 작물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냉기를 만나면 사람이 추위에 얼듯이 냉해를 입어서 조직이 물러지고 오히려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그럼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실온입니다. 12도에서 15도 사이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로 하나씩 싸거나 구멍이 뚫린 상자에 담아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에 두시면 됩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이렇게 제대로만 보관하시면 고구마는 한두 달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냉장고에 들어갔다면 이미 냉해를 입기 시작한 것이니 일주일 안에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고구마의 검은 반점 독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재료도 고구마와 아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무서운 두 가지의 덫을 동시에 가진 재료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정말 흔한 식재료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독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독이 생기고 실온에 잘못 둬도 독이 생기는 아주 까다로운 재료죠. 우선 첫 번째 덫은 냉장고입니다. 혹시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볶음이나 튀김, 전을 부쳐 드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감자 속 녹말 성분이 당 성분으로 변해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더 달고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요리할 때 벌어집니다. 바로 바크리라마이드라는 무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진체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즉,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몇 도부터 위험한가? 궁금하실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 물질은 120도가 넘어가는 온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20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기름에 볶거나 튀기거나 노릇하게 전을 부치거나 심지어 에어프라이어에 돌릴 때도 온도는 가볍게 120도를 넘어갑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감자전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감자전 정말 좋아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냉장 보관했던 감자입니다. 냉장고에서 당 성분이 몇 배나 많아졌기 때문에 120도로 가열하면 이 당 성분이 발암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만약 싹이 날까 봐 어쩔 수 없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면 요리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에 담가 두는 것입니다. 이 발암 물질을 만드는 당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아 나옵니다. 감자를 채 썰거나 갈아서 요리하기 전에 찬물에 15분 정도만 담가 두세요. 그리고 그 물을 버리고 새물로 한두 번 헹궈주기만 하면 이 나쁜 당 성분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그 다음 감자전을 부치시면 발암 물질 걱정을 90% 이상 덜 수 있습니다. 그럼 감자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찌거나 삶아 먹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물은 아무리 끓여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는 온도인 120도에 절대로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찐 감자, 삶은 감자는 이 발암 물질 걱정에서 100%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게 감자의 첫 번째 덫, 냉장고의 덫과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우리가 더 잘 아는 두 번째 덫이 남아있죠. 바로 솔라닌이라는 맹독입니다.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실온에 잘못 보관했을 때 생깁니다. 감자가 햇볕이나 밝은 형광 등 불빛을 받으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초록색 부분과 감자의 쌍눈에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아주 강력하게 농축됩니다. 이 독소 역시 고구마의 검은 반점 독소처럼 끓이거나 삶거나 튀긴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이 초록색 부분만 넉넉히 돌려내고 드셨다가 혹시 심한 복통이나 구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겪으신 적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이 솔라닌 중독 증상입니다. 그럼 감자는 도대체 어디에 둬야 할까요? 감자는 고구마보다 조금 더 차가운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그늘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활의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보관하는 상자에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 두십시오. 정말 신기하게도 사과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에 싹이 트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양파와는 절대 같이 두시면 안 됩니다. 양파와 감자는 서로를 더 빨리 썩게 만드는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습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이렇게 사과와 함께 어두운 곳에만 잘 보관하시면 감자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버섯부터 2번 고구마, 3번 감자까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독소와 발암 물질의 덫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의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번, 5번, 6번 재료들은 앞선 재료들처럼 독소나 발암 물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장고에 넣는 그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산 식재료를 제맛도 못 보고 버리게 되는 돈 낭비와 산패의 함정입니다. 4번째 재료입니다. 바로 마요네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요네즈 사오시면 어디에 두시나요? 아마 대부분 상하면 안 되니까 하고 냉장고 가장 안쪽,
가장 차가운 곳에 깊숙이 넣어 두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관했던 마요네즈를 꺼냈을 때 혹시 멀쩡했던 마요네즈가 기름과 누런 물로 갈라져서 이거 상했나 하고 아깝게 버리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건 마요네즈가 상한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요네즈는 기름과 달걀 노른자 그리고 식초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쪽처럼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기름과 물이 서로 나 못 섞여 하고 따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분리된 마요네즈는 맛도 변하고 원래의 부드러운 식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비싼 마요네즈를 사서 내 손으로 망가뜨리고 버리게 되는 정말 돈 낭비가 아닐 수 없죠. 그럼 마요네즈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정답은 냉장고 문 쪽 선반입니다. 냉장고 문 쪽은 여닫으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곳입니다. 마요네즈가 얼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명당 자리죠.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마요네즈는 일단 뚜껑을 열었다면 이렇게 문 쪽에 보관하시면서 1시달 안에는 모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돈 아끼는 마요네즈 보관법을 알아봤습니다. 5번째 재료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특히 비싼 돈 주고 산 좋은 올리브 기름 정말 아끼면서 드시죠? 이 귀한 올리브 기름을 신선하게 먹겠다고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물론 냉장고에 넣으면 올리브 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려서 쓸 때마다 녹여야 하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냉장 보관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올리브 기름의 산패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차가운 곳에 두면 당연히 신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문제는 차가운 온도가 아니라 본도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리하려고 냉장고에서 하얗게 굳은 올리브 기름을 실온에 꺼내 놓습니다. 그럼 기름이 녹겠죠? 그리고 요리가 끝나면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바로 이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올리브 기름병 안쪽에 고기 구울 때 불판에 물방울 맺히듯이 결로라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맺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물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이 올리브 기름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순간 기름은 썩기 시작합니다. 기름의 산패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신선하게 먹으려던 노력이 오히려 기름에 독을 타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올리브 기름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올리브 기름은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빛, 열, 그리고 공기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절대 안 됩니다. 열 때문에 바로 썩어버립니다. 정답은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의 수납장입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올리브 기름도 일단 뚜껑을 열었다면 공기와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껴 드시지 마시고 3달 안에는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째 올리브 기름까지 알아봤습니다. 기름은 실온이구나 하고 확실히 배우셨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딱 단 하나의 예외를 알려드릴 겁니다. 방금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이 기름만큼은 실온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실온에 두는 순간 기름이 썩는 것을 넘어 발암 물질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6번째 재료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왜 들기름만 정반대일까요? 들기름은 다른 기름들과는 그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들기름에는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건강에 좋은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과 열과 공기에 엄청나게 약하다는 겁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 기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산패되는 속도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우리가 실온에 두고 뚜껑을 한번 열었던 들기름은 그 순간부터 무서운 속도로 썩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썩어버린 기름, 즉 산패된 기름에서는 질극발암 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으려고 먹은 좋은 성분이 우리 손으로 직접 발암 물질을 만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들기름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 보관입니다. 그리고 병을 잘 보셔야 합니다. 투명한 병이 아니라 햇빛을 완전히 막아주는 불투명한 짙은 등 색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뚜껑을 꼭 닫아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냉장실 안쪽 깊숙한 곳에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들기름은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냉장 보관을 아무리 잘해도 개봉 후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6번째 재료인 기름 종류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열정에 제가 오히려 감동하게 됩니다.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정말 많이 배웠다 하고 영상을 끄려고 하셨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10가지 재료 중 가장 무섭고 강력한 경고가 아직 4개나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이 4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재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어둔 이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질급발한 물질로 변하는지, 또 어떻게 중금 속 독소를 뿜어내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바로 공개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놀라실 7번째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7번째 재료. 바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마늘이 빠질 수 없죠. 그런데 깐 마늘을 냉장실에 넣어두는 습관이 마늘의 귀한 효능은 다 없애고 독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단 3일 만에 이 좋은 성분이 60%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영양소 파괴는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더욱 심각한 위험은 바로 다진 마늘을 보관할 때 생깁니다. 혹시 마늘을 한꺼번에 많이 다져서 작은 유리병에 꾹꾹 눌러 담고 심지어 공기를 막는다고 그 위에 기름까지 부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바로 이 공기가 없는 밀폐된 환경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소 중 하나인 보툴리눔 독소를 만드는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만약 음식으로 잘못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맹독입니다. 영양소 좀 잃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무서운 위험이죠. 그럼 마늘은 도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만약 깐 마늘을 사셨다면 냉장실에는 단 3일에서 5일 안에 드실 양만 키친타월에 감싸서 보관하십시오. 3일이요. 내일 그 이상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알리신 성분이 다 사라져서 그냥 향기 나는 뿌리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냉동입니다. 마늘을 용도에 맞게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서 얼음틀이나 비닐팩에 1회 사용량만큼 얇게 펴서 얼리십시오. 그리고 버섯처럼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이렇게 냉동 보관한 마늘은 최대 3달까지도 그 맛과 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며칠씩 두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현명한 방법이죠. 자, 보툴리눔 독소라는 무서운 함정까지 피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아까 중간에 경고했던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8번, 9번 재료는 단순한 독소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질급발암 물질 그 자체입니다. 이 2가지를 잘못 보관하면 우리 간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간암 유발 물질이 생겨납니다. 8번째 재료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 몸에 좋다고 매일 한 줌씩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 견과류를 혹시 싱크대 위나 식탁 위에 그냥 실온에 두고 드시진 않으십니까? 견과류는 씨앗입니다. 그 안에는 몸에 좋은 지방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방입니다. 견과류를 따뜻한 실내, 그것도 공기가 통하는 봉지에 담아두면 이 지방이 공기와 열을 만나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즉, 기름이 썩는 겁니다. 혹시 견과류에서 쩐내라고 하죠? 기름이 묵은 듯한 불쾌한 냄새 말입니다.
이 쩐내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히 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발암 물질 중 하나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겼다는 아주 끔찍한 경고 신호입니다. 아플라톡신, 이름이 생소하시겠지만 이것만큼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암을 일으킨다고 확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우리 간을 직접 공격해서 단단했던 간을 굳게 만들고 결국 간암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맹독입니다. 요즘 하루 먹을 만큼씩 포장된 하루견과 많이 드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따뜻한 거실에 두시면 그 안에서 이 1급 발암 물질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견과류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견과류는 빛, 열,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냉장 보관. 더 확실한 것은 냉동 보관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지방의 산패를 막아주고 이 무서운 곰팡이 독소가 애초에 싹을 우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일단 개봉했다면 냉장 보관 시 1달에서 2달, 냉동 보관 시 최대 6개월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쩐내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아까워도 그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자, 1급 발암 물질 아플라톡신의 무서움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지독한 1급 발암 물질은 견과류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견과류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우리 한국인의 밥상 거의 모든 곳에 빠지지 않는 이 재료에도 생깁니다. 9번째 재료는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고춧가루 정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 고춧가루 혹시 신선하게 쓴다고 냉장실 선반에 두고 쓰시진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이 1급 발암 물질을 내 손으로 키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버섯에서 말씀드렸듯이 냉장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합니다. 고춧가루는 가루입니다. 습기를 빨아들이는 솜과 같죠. 냉장실에 축축한 습기를 머금은 고춧가루는 바로 견과류에서 말씀드린 그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그야말로 천국 같은 환경이 됩니다. 더 최악인 것은 고춧가루는 덩어리진 견과류와 달라서 곰팡이가 피어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급 발암 물질 곰팡이가 핀 고춧가루로 매일같이 김치를 담그고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쳐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곰팡이 독소는 김치찌개를 펄펄 끓이거나 멸치를 볶는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고춧가루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견과류와 똑같습니다. 습기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냉동 보관입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1회 분량씩 작은 밀폐 용기나 비닐팩에 나눠서 공기를 쫙 빼고 꽁꽁 얼려두고 쓰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가족을 간암의 위험에서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이렇게 냉동 보관한 고춧가루는 1년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실에 뒀다면 저는 6개월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1급 발암 물질 2가지, 견과류와 고춧가루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제 드디어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10번째 재료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독소나 발암 물질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중금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통조림이라고 부르는 음식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10번째 재료는 개봉한 통조림입니다. 참치캔, 옥수수캔, 꽁치 통조림, 달콤한 복숭아 통조림. 정말 편하고 유용하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드시다가 남은 통조림을 극한 상태 그대로 랩만 대충 씌우거나 뚜껑만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신 적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조림 캔을 따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통조림 캔은 보통 강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이 닿는 안쪽은 주석이라는 금속으로 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캔을 따는 그 순간 산소가 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금속들과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캔에 잘린 부분, 그리고 캔 안쪽에 주석 성분이 남아있는 음식 속으로 녹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쥐염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손으로 음식에 중금 속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캔에서 녹아 나온 주석 같은 중금 속을 함께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이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조림 캔을 일단 열었다면, 그리고 음식이 남았다면 그 즉시 귀찮으시더라도 유리 용기나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남은 음식을 전부 옮겨 담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단 1시간이라도 개봉된 캔째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통조림은 원래 멸균 상태로 포장된 음식입니다. 그 말은 한번 공기에 노출되면 다른 음식보다 오히려 더 빨리 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리 용기에 옮겨 담은 통조림 음식도 단 하루 이틀 안에는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10번째 재료인 개봉한 통조림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냉장고 속 10가지 위험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도 많았고, 아, 내가 평생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혹은 불안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30분 가까이 목이 아프도록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절대로 여러분을 겁주거나 냉장고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능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냉장고가 사실은 사용법이 따로 있는 아주 섬세한 기계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똑똑하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 버섯, 마늘, 견과류, 고춧가루, 은 냉동실로 보내야 보약이 되었고, 어떤 것, 고구마, 감자, 올리브 오일, 은 오히려 실온에 둬야 안전했습니다. 또 어떤 것, 통조림, 은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작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1년 뒤, 10년 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냉장고를 가족을 해치는 독 상자에서 가족을 살리는 진짜 보약 창고로 바꾸는 그런 건강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냉장고를 정리하실 때마다 한 번씩 다시 꺼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는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내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도 너희 집 냉장고는 괜찮니? 하고 물어보며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